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고를 플레이하라 e스포츠 피파 온라인 3 아디다스 챔피언십 2014 팀전 4강전 경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캐스터 성승헌입니다. 또 말씀 역시 장지현, 한승엽 두 분과 함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그 4강전 경기가 한 개의 경기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팀전 경기에 출전하는 이 두 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주목받지는 못했던 이 두 팀인데 계속해서 경기를 진행함에 따라서 왜 주목해야 되는지 그 경기 내에서 보여준 이 두 팀이 오늘 격돌하게 됐습니다. 네. 네. 계속된 어떤 실력 속에 4강까지 진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간에 이게 공을 약간 바꿔보는 그런 모습을 한번 볼 수 있나요? 자, 그리고 이 특히나 두 팀 같은 경우는 그 기존에 있었던 팀들과는 또 다른 컬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매력적인 팀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네. 정말 화제의 팀이었죠. 커먼 팀은 뭐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이 트리플 J. 그 선수들이 구성된 팀을 또 꺾고 올랐기 때문에 강력한 우승 후보로 또 거듭났고, 언리미티드 B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자매 팀들보다는 관심이 덜 갔었지만 상당한 실력 그리고 팀원들의 이변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 만한 급성장한 실력 등이 눈에 띄면서 결국에는 4강에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두 팀이 격돌하는 4강전 경기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벤트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현장 방문 관람객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100만 EP 쿠폰 4장을 비롯해서 다양한 선수 카드들을 드릴 준비를 하고 있고, 추첨을 통해서 손흥민 선수의 레버쿠젠 사인 저지와 1000만 EP 5분, 5000만 EP 3분, 1억 EP 1분을 선정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승부 경기 예측 이벤트도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는데, 이제 4강전을 비롯해서 경기가 몇 개 남지 않았습니다. 500만 포인트로 가는 길 아주 순탄하게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온라인 시청 여러분들에게도 다양한 상품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튜브 네이버를 통해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쿠폰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그 쿠폰을 통해서 또 행운을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또 응원 열심히 해주시는 분들 저희가 골라서 최대 5명까지 1000만 EP 제공을 해주니까 많은 적극적인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진표 이제 4강 경기 이제 커먼과 언리미티드 B가 남아있는 가운데 일단 비주얼이 먼저 결승전에 올라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비주얼도 어떻게 보면은 예상 외의 결과를 만들어낸 팀이었었죠. S클래스 강력한 우승 후보였었는데 자매팀다운 상당한 심리전을 보여주면서 비주얼이 먼저 결승에 선착을 했고요. 커먼팀과 언리미티드 B 또한 상당한 심리전이 오고 갈 것 같습니다. 선봉전부터 해서 5판 3선승제로 이루어지는 승자 연전 방식이기 때문에 선봉에서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중견으로 나서는 선수 그리고 대장으로 나서는 선수가 상대방의 선수를 얼마만큼 스나이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많이 해오는 팀이 아무래도 오늘 승리할 것 같다는 예상이 드네요. 지난 시즌과 이번 시즌 전반적인 상황에서 나왔을 때 사실 처음에는 그냥 잘하는 선수가 뭐 이긴다는 식의 그런 예측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어봤을 때는 전략적으로 상충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선수 배치에 따라서 경기 결과가 상이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오늘 양 팀의 경기도 그런 면에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까지의 팀전 득점 순위를 한번 살펴보면 비주얼이 16골, 그리고 언리미티드 B 커먼 팀이 그 뒤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언리미티드 B가 역시 또 득점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언리미티드 B는 또 전체적으로 득점도 많습니다만 팀원들 모두가 또 수비력도 괜찮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상당히 강한 상대 커먼을 상대로 좋은 수비를 보인다면 의외의 승리도 또 낚아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커먼 팀이 10개의 골 안에 보여줬던 여러 가지 전략적인 수치들이 많은 팬들을 흔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커먼 선수들에게 집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하지만 언리미티드 B의 김효민과 박재환, 특히 김효민의 올킬이 지난번에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다양한 패턴을 보여주면서 상대방을 공략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었던 상당히 어린 선수인 김효민 선수가 득점 순위 2위에 올라있는 상태이고, 역시나 언리미티드 B의 이 박재환 선수도 대장으로 주로 나서는 선수인데 상당한 득점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득점력이 좋은 언리미티드 B고 상대적으로 커먼팀 또한 득점력이 괜찮은 편인데 굉장히 좀 임팩트 있는 한 골 한 골이 있다 보니까 최명호 선수 외에 다른 선수가 득점 순위에 올리고 있지 못하네요. 그렇습니다. 자, 선수의 득점 순위까지 만나봤고, 많은 분들뿐만 아니라 말까지 집중을 하고 있는 챔피언십이 되겠습니다. 그분에게는 말타를 들고 온 기념으로 저희가 1000만 EP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준비하고 있는 양팀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리플 J를 이기고 4강에 올라간 커먼팀이라고 합니다. 자, 대단한 선수입니다.
이거죠. 벨트 자, 올라가요. 이 바로 나왔어요. 네, 로빙 패스. 자, 이것도 들어가. 커머니 트리플 J를 장악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4강에 올라오게 된 얼리미티드 B입니다. 킬러가 적극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또 패스. 디디 네, 드롭바. 디디 드롭바 김영민. 드롭바. 골킬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디디 드롭바. 언리미티드 중에서 최약체로 분류됐던 언리미티드 B가 언리미티드 중에서 유일하게 4강으로 올라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 살아남았? 저희는 이게 셋 다 플레이 스타일이 완전 달라가지고요. 딴 팀이 이렇게 준비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수비적으로 하다가 이렇게 로빙수로 하는 거고, 세지 같은 경우에 공격적으로 이렇게 완전 공격적으로 하고, 이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수 이렇게 균형되게 하기 때문에 딴 팀이 상대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 팀의 최고의 장점이라고 하면 박지환 선수는 공간 스루 패스를 엄청 잘해서 침투를 잘하고, 효민이는 경기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서 운영을 잘합니다. 그리고 저의 강점은 버스를 잘 탑니다. 네. 들어와. 솔직히 얼리미티드 S는 다 유명해서 잘 아는데, 저 B는 솔직히 3명 다 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제가 온라인에서는 많이 졌었는데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기 때문에 제가 한번 노력해서 꼭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효민이가 피파 자꾸 알려달라고 하는데 이거 알려줘야 되나? 네, 제가 16강 8강에서 염승 2패로 활약을 했는데, 자, 이번 4강에 꼭 1킬은 해볼 겁니다, 제가. 네, 형들 죄송한데 들어와. 들어와, 파이팅! 결승은 저희가 가겠습니다. 얼리미티드 B 파이팅! 들어왔다! 네, 오늘 4강전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커먼팀과 언리미티드 B를 화면을 통해서 만나봤습니다. 먼저 커먼팀, 네. 커먼팀의 3명의 선수입니다. 장원 선수가 이 송지훈 선수에게 약간 듣보잡 취급을 하는 네. 그러한 장면이 인상적이었는데, 그만큼 이제 약간 농담조였습니다만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고요. 네, 역시 말씀해 주신 대로 세 선수 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상당히 재미있는 축구를 하는 세 선수입니다. 특히나 언리미티드 S와 트리플 J를 꺾어내면서 각각의 컬러를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 선수들이고, 누가 먼저 나와도 굉장히 껄끄러운 드로어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드루아라는 팀의 색깔이 확실하게 있죠. 각각의 선수의 이 스타일 자체가 완벽하게 다르다 보니까 오히려 상대방의 스타일에 맞춰서 선수를 내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선수가 나가도 그냥 자신만의 플레이 스타일대로 플레이를 하다 보면 상대방이 말리게 됩니다. 네. 그만큼의 큰 장점이 있는 드루아 커머팀이기 때문에 이번 4강 경기도 굉장히 완승을 좀 스스로는 예상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이 커먼팀의 상대하는 언리미티드 B 역시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언리미티드 B가 상대적으로 좀 이름값이 없다고 해서 B급이라는 느낌, 부산이 아니라 B급이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는 B가 베스트입니다. 그만큼 이 3명의 선수가 임팩트 있는 활약을 좀 보여주고 있는 이 언리미티드 B의 송지훈과 김효민과 박지한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 3명의 선수가 이 커먼팀의 3명과 만났을 때도 전혀 밀린 듯한 느낌을 주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언리미티드와 언리미티드 S 어떻게 보면은 이제 더 잘할 것으로 생각했던 두 팀이 탈락한 가운데, 이 팀이 언리미티드 B가 이제 무언가 책임을 져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만, 나이가 아직도 어리고 부담이 또 없이 즐기는 것 같아요. 네. 특히 김효민 선수. 그렇습니다. 네. 김효민 선수 화면은 일단은 약간 좀 굳어있는 모습이었는데,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지난 경기에서 올킬을 만들어내면서 굉장히 강력한 임팩트를 선보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효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피파 온라인 3를 통해서 정말 쟁쟁한 선배들에게 일단 여러 가지 플레이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피파 온라인 3 플레이하는 방식을 초기부터 많이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선수의 공격 루트를 보면은 딱히 정해져 있지 않은 패턴이 장점이 되겠죠. 김효민 선수가 올킬을 기록할 만큼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는 가운데, 이 박재환 선수가 또 대장으로서의 역할을 안정감 있게 해주다 보니까 언리미티드 B가 이런 4강까지 좀 수월하게 올라왔다는 생각도 들고요. 송지훈 선수가 일단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송지훈 선수의 활약 여부에 따라서 언리미티드 B가 좀 4강 경기를 승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갈릴 것 같네요. 피파 시리즈에서 부산 대표로 활약을 하면서 사실 송지훈 선수에 대한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높았었는데,
송지훈 선수는 본인도 인터뷰를 통해서 말한 것처럼 본선 무대에서 아직까지 1승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라 본인도 굉장히 좀 아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송지훈 선수는 팀 내에서 비주얼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네. 그동안 사실 연습보다는 수염을 다듬는 데 조금 신경을 쓴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수염이 약간 거칠어요. 네. 연습을 좀 하고 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양 팀이 준비한 선봉장들을 지금부터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먼팀과 언리미티드 B. 먼저 커먼은 김종국 선수가 등장합니다. 네. 자, 경기 전 매거진 프로그램에서 김승섭 선수가 김종부 선수 선봉을 예상했었어요. 네. 그동안 김종부 선수가 선봉으로 나오진 않았었는데 맞췄네요. 네. 특히나 많은 선수들이 집중하는 바로 김종부 선수의 플레이이기 때문에 오늘 그 선봉 출전 자체는 진짜 커먼팀 자체 내에서도 올킬을 노리고 있구나라는 듯한 느낌의 배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용산과 할아버지. 사실 피파 온라인 시리즈 즐기시는 일반 유저분들도 감독명만 딱 봐도 바로 이 김종구 선수가 그 선수였구나 라는 느낌이 확 올 정도로 온라인, 오프라인 상에서 워낙 유명한 선수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안정감 있는 경기 운영이 특기인 김종부 선수가 되겠고, 이 선수 또한 공격을 진행할 때 사이드에서의 개인기 돌파라든지 패스 루트가 굉장히 창의적이거든요. 선봉으로 나섰다는 것, 말씀해주신 것처럼 올킬을 한번 노리고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시즌 1에서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만 시즌 2에 등장하자마자 그 누구보다 강력한 포스를 보여주고 있는 김종구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언리미티드 B 3명의 선수 중에서 먼저 등장하는 선수는 자존심을 회복을 위해서 등장했습니다. 송지훈입니다. 네, 송지훈 선수의 기회를 또 줬군요. 그동안 2패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본인 말대로 이번 첫 경기 1킬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임수림 선수와 윤정태 선수를 상대로 한 경기에서는 일단 승리를 기록하지 못했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한 번의 승리도 없는 본선에서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송지훈 선수인데, 경기 전에 만나보니까 지금까지 너무 부담감을 가졌던 것 같다. 그런 부담감을 좀 떨쳐내기 위해서 오늘은 준비를 해왔다. 그런 것을 경기력으로 좀 끌어올려서 확실하게 선봉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이 있었거든요. 동기부여가 확실한 송지훈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를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경기는 김종구 선수와 송지훈 선수가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커먼팀이 점점 강력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언리미티드 B가 그것을 파고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떤 전략 전술적인 것을 들고 나왔을지 포메이션을 통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김종구 선수입니다. 자, 김종구 선수 4-2-2-2 뭐 이런 전술이 되겠는데요. 최전방에 루카토니 그리고 세컨 스트라이커로 앙리를 전방 투톱에 배치시켰고요. 자, 바스토스 선수를 왼쪽이 아닌 오른쪽에 기용을 하면서 역시 중앙지향적인 호나우준과 함께 중앙지향적인 플레이를 하겠다. 그리고 또 제라드와 펠라이니를 허리란에 배치시키면서 펠라이니는 센터백을 보좌하고 제라드는 공격의 고리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전형입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미첼 바스토스 10 시즌은 일단 2개 골을 만들어내면서 특히나 커먼팀의 측면의 주요 자원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뭐 신장과 체중은 많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몸싸움 측면에서는 약한 면모가 있지만, 이런 신장이 작은 선수들은 반대로 밸런스가 좋거든요. 그만큼 상대방의 몸싸움을 어느 정도 견뎌주면서 빠른 속력과 가속력을 바탕으로 한 측면 지배, 이런 것들을 김종부 선수가 사이드라인에서 잘 보여줄 것 같고, 전체적인 전술 수치는 수동적인 컨트롤에 좀 많이 기댄 듯한 설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수비 지역에서 적극성을 1%밖에 활용하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 자신이 직접 컨트롤을 통해서 상대방의 공격 패스 길을 차단한다든지 상대방과의 1대1 개인 전술에서 절대 밀리지 않겠다는 수비적인 모습을 김종호 선수가 잘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언리미티드 B의 선봉입니다. 자존심 회복을 위해서 등장한 송지훈 선수입니다. 자, 송지훈 선수는 프레스 드록바 투톱 그리고 베일과 호나우드를 좌우에 배치시키면서 그동안 이제 윙어들을 활용해서 좀 감아차는 어떤 크로스를 좀 자주 시도를 했었는데, 역시 네. 베일과 호나우드를 그 역할을 맡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루니 선수를 중앙 미드필더로 포진시키는 그런 것이 특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송지훈 선수는 오늘 굉장히 수비적인 위치로 돌아서서 경기를 하겠다, 수비 안정감을 가져가겠다라는 생각을 밝혔었는데, 일단 뭐 수비적인 전술 설정에서도 역시나 압박을 60%까지 끌어올렸지만 전체적인 팀 성향을 보통으로 좀 설정을 하면서 여차하면 중원 지역부터 압박을 통해 상대방의 패스기를 차단하고 역습까지 진행을 하는 전술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즌 대장급이라고 불리는 07 시즌 드록바, 09 시즌 토레스, 그리고 양쪽 측면에는 정말 최고의 날개인 호날두와 베일, 시즌 대장급들이 즐비하기 때문에 역습 전개 시의 송지훈의 활약을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윙어의 자원들을 이제 감아차는 또 공격적인 모습들을 많이 또 보여주고 있는 송지훈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김종구 선수와 송지훈 선수 양 팀의 선봉의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분위기 싸움에서 먼저 상대편을 낚아채면서
분위기를 만들어내면은 경기 이후에 쉬울 수밖에 없는데 과연 그 쉬운 분위기를 만든 선수는 어떤 선수가 될지 여러분의 박수와 함께 첫 번째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커먼과 언리미티드 B의 4강전 경기입니다. 각각 첫 번째 선수로 김종구 선수와 송지훈 선수를 내밀었고 특히 김종구 선수는 상대편의 올킬러 김유민 선수에게 굉장히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엔트리 싸움이 굉장히 좀 치열했었는데 김종구가 먼저 선봉 등장. 특히나 예선전과 본선전에 단 한 번의 패배도 기록하지 않은 김종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선수들 사이에서도 아까 매거진 프로그램에서도 보셨다시피 고수로 통하지 않습니까? 네. 아예 초반부터 김종무 선수로 아예 기선을 제압을 하겠다는 것이 커먼 팀의 전략입니다. 자, 김종구 선수가 검은색 유니폼으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공격에 나섭니다. 네, 이 김종구 선수도 저 실제로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이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멘탈적으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에 있더라고요. 네. 한 골을 실점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플레이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안쪽으로 악리로 파고들었습니다만 일단은 뒤쪽으로 다시 한번 공을 돌려줍니다. 제라드. 리턴 패스를 통해서 아주 침착하게 지금 밸런스를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이 김종무 선수의 플레이인데요. 그렇습니다. 한번 찍어쳐줬습니다만 일단 수비적인 측면도 단단하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그 김종구 선수 공유 시즌 루카 토니를 일단은 투간 이후에도 공격적인 자원으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침투하는 움직임이 상당히 뛰어난 공격 시즌 토니죠. 프리킥 찬스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호나우지뉴가 준비합니다. 김종구가 직접 슈팅 가능한 바로 그 지역에서 짧게 줍니다. 다시 한번 호나우지뉴. 네, 역시 뭐 무리한 플레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격과 수비에서 일단 신중하게 경기 운영하고 있는 김종무 선수인데 송지훈 선수 입장에서는 두 경기 지는 동안 모두 먼저 실점을 했거든요. 네. 오늘 그 선제 실점만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충분히 승산 있는 플레이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다시 한번 바스토스. 되게 침착하네요, 김종무 선수. 그렇습니다. 중앙지역의 제라드까지 전반적으로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데요. 네, 뒤쪽에 루카 토니. 네, 끝까지 지금은 조금 욕심을 내면 어땠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중앙선을 넘어섰습니다만 자, 토레스죠. 하지만 역시 두 명이서 네. 감싸 안으면서 공격 권한을 빼앗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역시나 10시즌 마이콘 라이트백으로서 거의 시즌 대장급의 활약을 보여주는 선수인데 저런 식의 센터백의 뒷공간을 커버하는 데 상당히 유용합니다. 카운터 공격들이 굉장히 좋았는데 외국분들까지 네, 함께하고 진짜 계시네요. 용산구 진짜 할아버지가 나타나셨네요. 그렇네요. 강남구 할아버지 될 것 같은데 루카 토니가 안쪽으로 파고들었을 때 야야 뚜레가 이번에 커트가 좋습니다. 오른쪽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송지훈 선수는 선제적으로 역습을 빠른 템포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네. 자, 웨인 루니 왼쪽으로 깊게 줍니다. 가레스비. 자, 토레스가 그대로 돌았는데요. 올려줍니다. 뒤쪽에 토레스 가기 전에 네. 요리스 골키퍼 잡아냅니다. 네, 그리고 일단 이 송지훈 선수가 가지고 있는 양쪽 좌우 날개 호날두와 베일이 정방향 크로스를 올리기 위한 배치가 되어 있어서 저런 네. 크로스 플레이 조심해야 되는 김종구고요. 자, 자, 우측 열렸습니다. 바스토스. 중앙에서 루카 토니. 자, 이거 안쪽 루카 때리죠. 슈팅! 제라드. 뒤쪽으로 그대로 아하. 올려줬습니다만 임팩트가 없었습니다. 자, 10 바스토스가 이 10이면 이제 리옹 시절이죠. 한참 네. 좋았을 텐데 최근에는 중동에서 활약하다가 지난 시즌 로마로도 임대를 갔었습니다만 10 시즌에 정말 공수에서 많이 뛰면서 공격수에서 다 역할을 했던 바스토스입니다. 프랑스에서 예술적인 모습을 올라오네요. 루카 토니 지나갑니다. 바스토스가 바로 저런 게 좋거든요. 네. 측면 지역에서의 크로스 플레이도 굉장히 정확성이 높고 전방 지역에는 루카 토니가 타겟 포워드의 또 특성이 있는 선수라서 저런 크로스 받아먹는데 굉장히 능합니다. 자, 리옹 시절의 크로스 그 멋진 장면들을 한번 선보였던 바스토스. 네, 루카 토니가 마무리를 짓지는 못했습니다. 자, 또 역습 나갈 수 있어요. 라모스. 네. 1분의 추가 시간입니다만 중앙 지역에 다시 한번 커트 당합니다. 지금 역습 타이밍인데도 침착해요. 김종구 선수는요. 바스토스 다시 한번 중앙으로 밀어줬습니다만 자, 이것이 차단당하면서 그대로 전반전이 끝이 납니다. 전반전 점유율 72대 28이라는 숫자가 말해준 것이
골은 나지 않았습니다만 김종부 선수의 굉장한 압박 능력이 눈에 띄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의 점유율이 이 피파 온라인 3 내에서는 실제 축구와는 살짝 다른 부분이 뭐냐면 점유율이 아무리 볼을 높게 가져가도 7대 3 정도가 나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김종부 선수가 경기를 전반적으로 쥐고 흔들었다라는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송지훈 선수가 그래도 잘한 것은 상대방의 패턴에 무너지지 않고 일단은 실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자, 4강전 경기부터는 그 수비적인 측면에 대한 강화를 생각했던 송지훈인데 일단 맞습니다. 전반전 잘 버텼습니다. 전반전도 전체적인 야야 뚜레부터 포백 라인은 좀 밑으로 내려서 안정적으로 전술 운영을 한 송지훈 선수거든요. 네. 침착하게 이 상대 공격을 안정적으로 차단을 했고, 역습 시에도 토레스나 뭐 이런 선수들 길게 이거는 들어오나요? 네. 지금은 바로 때리는 선택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모처럼 저 가마차는 크로스를 통해서 자신의 장점을 활용해본 송지훈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송지훈 선수가 이렇게 측면에서 감아서 올리는 장면들로 좋은 그림들을 많이 만들어 왔었는데, 자, 그것이 결정을 짓지 못하면서 다시 한번 상대편에게 공격 권한을 내줬습니다. 스티븐 제라드. 좋습니다. 김종부 선수가 서서히 측면 수비수 마이콘과 푸율은 오히려 중앙으로 이동하면서 아스토스와 측면 윙어 호나우 주니어는 또 측면 와이드하게 벌려지는 그런 변칙적인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측면 공격수들이 일단 그 자리에서 크게 안쪽으로 파고드는 장면들은 없습니다. 자, 잘 들어왔죠? 안리가 네. 뒤로 돌지 못합니다. 네, 지금은 퍼스트 터치를 하는 가운데 심리전이 있었었는데 김종부 선수가 졌었고요. 자, 터치를 얻어냈는데요. 측면에서 호나우 주니어 자, 한번 세트피스 리셋하면서 그냥 바로 네, 올리네요. 오른발로 뒤쪽에 아웃리 네. 닿지 못하면서 포포를 잡아냅니다. 지금 송지훈 선수 입장에서는 역습을 할 때 상대 김종부 선수가 푸율 선수의 어떤 움직임 반경을 상당히 자유롭게 설정을 해놨거든요. 네. 그래서 푸율 선수가 왼쪽 사이드 쪽의 커버보다는 중앙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면서 자유롭게 플레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쪽 역습 시에는 그쪽 공간을, 푸율 쪽 공간을 많이 공략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측면 공격수들은 자신의 자리를 거의 유지하고 있고 뒤쪽에 처져 있는 수비수들의 행동 반경이 훨씬 더 넓습니다. 네, 자 이거 올라올 수 있는데요. 가레스 베일이 안쪽으로 밀어줬습니다. 페르난도 토레스 얽혔는데요. 네. 다시 한번 공격이 나서고 네. 있습니다. 김종부. 토레스와 드록바, 콤비는 올 시즌 실제 첼시에서도 잘하면 또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두 명의 자, 선수인데요. 지금은 배터리 좋죠, 루카토니. 루카토니 뒤쪽에서 발을 집어넣으면서 공을 빼내는데 성공합니다. 네, 이 루카토니 공격 시즌 같은 경우에는 페널티 박스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체감이 좀 부들부들해집니다. 네. 선수 특유의 이전 체감인데 그런 점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김종구 선수고요. 자, 호날두가 찬스예요. 깊게 파고듭니다. 뒤쪽에서 올려주지 못하면서 루시우가 걷어냅니다. 이제 완전히 한 골 승부로 가고 있고요. 송지훈 선수가 지난 두 경기 때와는 다르게 지금 실점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충분히 지금 승산 있는 5대5 경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 공격을 견뎌내야 되는데요. 남은 시간이 7분. 하지만 여기서 루니가 끊어냈습니다. 자, 여기서 송지훈의 공격. 자, 원투 패스에 등한 토레스 주고 뛰고 공간 만든 다음에 네. 일단 파울이 선언됐습니다만 공격 권한은 일단 얻어냈습니다. 오른쪽에서 파고듭니다. 호날두. 볼 터치가 길었습니다. 네, 역시나 06 시즌 푸열, 07 시즌과 많이 비교가 되는 06 시즌이지만 거의 07 시즌과 큰 차이가 없을 정도의 능력치를 자랑합니다. 그렇습니다. 호나우 주니어 티에리 앙리. 자, 마지막 공격 찬스가 될 수 있을 때 루카토니가 일단 차단을 했습니다. 아직 두 선수 선수 교체 없이 연장 승부까지도 지금 보고 있어요. 자, 지금은 어떻게든 잘 열었죠. 자, 토니가 볼을 키핑. 다시 한번 안쪽으로 집어넣었을 때 티에리 앙리! 라스트 미닛 골! 마지막에 토니의 어시스트를 받아서 기가 막히게 그대로 꽂아놨습니다. 네, 그리고 티에리 앙리 07 시즌에 이런 특유의 적극성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 수비의 빈틈을 놓치지 않았었고 시원시원한 디디 중거리 슛으로 꽂아 넣네요. 마지막 1분 라스미니 골을 장렬시켰습니다. 자, 그러면서 패스가 미스. 결국 첫 번째 경기가 끝이 납니다. 김종구의 승리입니다. 네, 정말 신승이죠. 어렵게 막판에 극적인 골을 넣었는데요. 전체적인 내용상 사실 전반에 적극적으로 슈팅을 해야 할 타이밍을 몇 차례 놓치면서 약간 꼬이는 흐름으로 갔는데요. 네, 그것을 반전을 시키면서 이겼고 송지훈 선수는 통안의 막판 실점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버텨줬는데요. 전후반 90분을 잘 풀어내면서 송지훈 선수도 훨씬 더 증가된 실력을 보여줬는데 문제는 김종부가 그것을 뚫어낼 만한 강력한 한 방이 앙리에게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경기의 그 과정에서 루카토니가 공간을 만들어줬던 것을 앙리 선수가 잘 침투했었죠. 자, 경기 결과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카 토니의 어시스트가 훨씬 더 많은 점수를 얻어냈고 특히나 중원에서 침투된 공에 대한 그런 점유 그런 것들을 잘 컨트롤했던 루카 토니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센터백과 앞에 펠라인이 이 세 명의 허리와 수비 라인 중심이 잘 안정적으로 받쳐져 있었어요. 네. 거기서부터 공격 무리하지 않게 이기는 축구를 김종구 선수가 가져갔습니다. 중앙 지역에서의 일단 점유율도 굉장히 뛰어났었던 김종구 선수 공격 진행 방향을 한번 짚어드리면은 실질적으로 52%의 중앙 공격이 이루어지긴 했었습니다만 측면에서의 움직임들도 굉장히 활발했었던 김종구입니다. 그렇습니다. 좌우측의 이 퍼센티지를 보시면 22%와 26%를 보여주고 있는데 중앙 지역으로 집요하게 플레이를 했던 것이 아니라 사이드 지역으로 충분히 볼을 뺐다가 중앙 지역에 공간이 생기면 중앙 지역으로 효과적인 패스를 했었기 때문에 이런 점유율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만큼 김종무 선수가 중앙 지역에 위치해 있었던 10시즌 스티븐 제라드와 13시즌 펠라이니의 중원 장악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효과적인 공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종구 선수가 이렇게 분위기를 올리기 전에 사실상 가장 베스트는 김종구를 끊어줬어야지 어떻게 보면은 흐름들을 일단 언리미티드 B가 얻어낼 수 있었을 것 같았는데 언리미티드 B 입장에서는 송지훈 선수가 잘 풀어냈음에도 불구하고 김종구에게 승리를 줬다는 것만으로도 일단 출발이 굉장히 좀 씁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송지훈 선수 개인으로도 이번 대회에 나와서 지금 계속 졌거든요. 선봉으로 나와서. 그래서 조금 좀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을 것 같은데 두 번째, 글쎄 누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흐름을 끊어주지 못하면 이번 대회 경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송지훈 선수가 아웃이 됐습니다만 김효민과 박재환 이 두 명의 선수 모두 믿음직한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언리미티드 B가 언리미티드 베스트로 다시 한번 태어나게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일단 중견을 누굴 내밀어서 일단 김종구를 꺾어낼지도 궁금하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방금 경기를 정말 좋은 경기를 펼쳤던 송지훈 선수가 이런 말을 들으면 살짝 기분이 나쁠 수 있겠지만 언리미티드 B는 이런 상황이 사실 익숙해요. 네, 김현민과 박지현의 활약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었던 팀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역전하는 능력이 있는 팀이거든요.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어떤 선수를 내밀지 언리미티드 B의 두 번째 선수를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커먼팀과 언리미티드 B 간의 4강 토너먼트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중견은 올킬러 김효민이 나옵니다. 선수는요. 네,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김효민 선수. 거의 뭐 삼촌뻘인 이 커먼 선수들을 상대하게 됐는데 올킬러들끼 간의 대결이에요. 네, 올킬. 두 선수 모두 올킬을 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김효민 선수 보신 바와 같이 임수임 선수와는 승부차기 끝에 패배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패배 없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김효민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실제 축구로 비교한다면은 매 시즌 신인상을 타가는 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으로 좀 비교를 봤을 때는 김효민 선수가 그런 신인상이 가장 유력한 선수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정말 좋은 승률,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득점 승리에서 현재 2위에 랭크될 만큼 막강한 공격력을 과시하고 있고 수비적인 측면에서도 사실 딱히 빈틈이 안 보일 정도로 여러 가지 밸런스가 잡힌 모습을 김효민 선수가 잘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한 가지 약간 오게티가 있는 것은 지금 상대하는 김종부를 상대로 승률이 마냥 좋지만은 않아요. 네. 그것이 약간 김효민 선수의 머릿속에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실전에서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자신의 것들을 지금 경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김효민 선수가 되겠습니다. 김종부 선수 이제 안정감을 되찾은 상황에서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 네. 김종부를 잡아낼 수 있을 만큼 파괴를 김효민이 보여주게 될지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온라인에서 압도적으로 이겼던 선수가 본선대 여기 오프라인 대회에 와서 의외로 지는 경우가 몇 번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효민 선수가 온라인에서나 친선 경기에서 몇 차례 김종무 선수에게 졌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오프라인 대회에서 불식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두 명의 선수가 준비한 포메이션 전략 전술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김종구의 상황을 이어서 살펴드리겠습니다. 루카 토니와 티레 앙리를 그대로 가용하고 있습니다. 자, 뭐 변함이 없죠? 요리스 키퍼 대신에 만단다 키퍼가 들어갔군요. 그리고 센터백으로 루시우 대신에 메르데사커가 이번에 포진이 되면서 수비 라인 메르데사커의 좋은 컨디션을 좀 활용하는 그런 전략이고요. 푸율 대신에 루시우 선수를 측면 수비로 이번엔 기용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티브 만단다. 특히나 그 커먼 팀의 이 만단다의 미친 듯한 선방이 굉장히 인상 깊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뭐 따로 하이라이트를 만들어도 될 만큼 정말 기가 막힌 활약을 보여줬었던 만단다의 활약 때문에 사실 이 4강 자리에 올라와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좋은 기억이 있는 골키퍼를 배치함으로써 안정감을 더하고 있는 상황이고 김종무 선수의 특유의 이런 점유율 그러면서도 사이드에서의 크로스라든지 중앙적으로 빠르게 치고 들어오는 이런 패스 템포는 아무래도 이 전술 설정에서 전개 시의 패스 수치를
40%로 좀 내려주면서 안전한 패스 위주의 구상을 했던 것이 주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김효민 선수와의 경기도 상대방의 좀 점유율을 높이는 축구를 구사하기 때문에 이런 설정이 효과적으로 발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김효민 선수입니다. 김효민 선수 역시 올킬을 하면서도 조금씩 전략을 변경하면서 네. 왔었는데 오늘은 어떨지요? 자, 오늘도 역시 352 전용이죠. 많은 점유율을 좀 가져가면서 상대 빈틈을 노린 이후에 이 크로스 공격이 상당히 정확한 선수입니다. 그래서 크로스를 통해서 헤딩골로 또 승부를 가르는 그런 전략인데요. 전적으로 안정된 수비 쪽, 특히 야야 투레와 마마도 시소코 선수를 지금 허리라인에 배치시켰고, 또 공격은 루니를 중심으로 풀어나가는 공격과 수비의 역할 분담을 좀 확실히 해놨습니다. 그렇습니다. 모하메드 시소코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역할을 김효민 선수에게 선사했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중앙 지역에서 안정감을 가져다주기 위해서 모하메드 시소코의 기용도 눈에 띄고 있는 부분이고요. 몸싸움이 100 그리고 키도 187cm면 굉장히 큰 편이거든요. 네. 체중도 저 정도 키에 80kg이 좀 넘게 되면은 이 체형에서 나오는 몸싸움 체감이 또 좋은 선수라서 실질적으로 좀 많이 강화를 해서 쓰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이 전선수 수준에서 중요한 건 팀 성향이에요. 매우 수비적. 네. 확실히 김종보를 꺾기 위한 그런 설정이 아닐까 싶은데 어떤 식으로 발휘가 될지 궁금해집니다. 전혀 압박과 적극성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김종구 하나에 맞춰놓고 있는 김효민 선수가 되겠습니다. 김종구 선수와 김효민 선수 경기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선봉 대결에서 먼저 김종구 선수가 분위기를 올리고 있는 커먼팀이 되겠습니다. 언리미티드 B의 올킬러 김효민이 그 흐름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인지 여러분 박수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양팀의 두 번째 경기 김종구 선수가 선봉 그대로 남아있고 언리미티드 B는 두 번째 선수 올킬러 김효민 선수를 내밀었습니다. 네, 자 김효민 선수 역시 공실 드롭바를 활용을 했고, 김종무 선수는 뭐 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루시우 선수와 메르데스 사커의 위치 변화 또 기용으로 변화를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워낙 그 컨디션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뭐 김효민 선수도 기쁨을 나눌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좋은 컨디션의 스코어들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김종문 선수와의 이런 약간 열세를 보이고 있는 김효민 선수이기 때문에 선수의 컨디션이 좋다는 것은 오늘 경기에 자신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오늘 유니폼이 정확하게 매치가 되는 분인데요. 네, 도르트문트 유니폼을 입고 자, 왔죠. 때릴 수 제나 있죠! 잡아냅니다. 아무래도 네. 두 선수 모두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한쪽에서 점유율을 좀 뺏길 경우에 전체적인 흐름을 조금 잃고 말려가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 싸움부터 점유율까지 초반에 좀 점유율 싸움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스티븐 제라드. 네, 펠라이니와 이 제라드의 중앙 지역에서 장악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토니 앙리가 안전하게 볼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중앙 지역으로 빠르게 들어가는 이 템포를 조심해야 돼요, 김효민. 그렇습니다. 중앙 지역의 상대편의 움직임들을 끌어오려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침착하게 대기하고 있습니다. 올라오죠, 틸량리! 앙리닿지 못했습니다만 여전히 공격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부. 네, 네. 지금도 앙리가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수동적인 컨트롤을 통해서 볼을 걷어낼 방향으로 미리 움직이는 움직임 되게 좋았었고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도 측면 수비 루시우가 중앙으로 이동을 하고요. 중앙에서는 고무줄 축구 해서 몰아놨다가 측면 연결해서 크로스입니다. 네, 바스토스, 호나우준이 활용한. 지금은 팀 성향이 매우 수비적이다 보니까 김효민 선수가 페널티 박스 안에 모든 선수가 집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앙리인데요. 다시 한번 마이클 뒤쪽으로 알렸죠. 바스토스. 뒤쪽으로 짧게 다시 한번 한번 바스토스. 바스토스. 뒤쪽으로 바스토스! 야, 바스토스의 컨디션이 오늘 최상이었는데, 네. 자, 이 컨디션이 오늘 경기 내용을 또 입증해 보입니다. 네. 미첼 바스토스가 볼터치 3번 끝에 골을 만들어낸 장면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김종무 선수의 침착함을 어디에서 읽을 수가 있냐면 한번 크로스가 막힌 뒤에 다시 볼을 잡았을 때 슈페인팅을 활용하면서 슈팅의 각도를 만들어낸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만큼 얼마만큼 침착한지 김종무 선수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미첼 바스토스 이번 시즌 3개의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참 정말 전성기 시절의 바스토스를 보니까 요즘에는 알라인이라는 중동 클럽가 있는데요. 네.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약간은 그 물갈이를 하면서 좀 아쉬운 장면들이 있었는데, 자, 이 장면에서는 바스토스가
전성기 시절의 그 장면들을 계속해서 선사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피파 온라인 3에서는 많이 사랑을 받지 못하기도 하죠. 워낙 네. 측면 자원들이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인데 명필은 붓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듯한 플레이를 김종우 선수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드록바입니다. 왼쪽에 호날두 좋죠. 올려줬습니다. 뒤쪽에서 아데바요로 연결되지 못하면서 호나우지뉴가 공을 받아냅니다. 두 선수가 꼭 백스리백 전술 운영은 다릅니다만 경기 스타일은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네. 중앙에서는 밀고 당기는 밀당 플레이를 통해서 고무줄 축구를 하다가 측면으로 연결을 해서 거기 크로스로 마무리 짓는 패턴이거든요. 슈팅 기술이 뭐 정말 대단합니다. 진짜 네. 잘하네요. 예. 골 넣는 이 기술이 대단하군요. 빅토르 네. 발데스 바로 앞쪽에서 세레머니를 장렬하면서 두 번째 골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한 김종구입니다. 아, 지금 심리전이 기가 막혔었죠. 네. 사실은 저렇게 일반적인 드리블의 펜널티 박스 안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 바디 페인팅이나 아니면 슛 페인팅을 통해서 한 번의 각도를 만드는 게 일반적이니까, 그게 대중적이니까. 근데 오히려 그런 심리전을 한번 꼬면서 김효민의 머리싹을 태야얗게 만들었어요. 네. 산책하듯이 걸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기가 막히게 마무리를 졌습니다. 그러니까 자 실축에서도 상대방의 발을 보고 드리블하는 아주 좋은 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김종부 선수는 상대 움직임 미리 예측하고 들어가는 플레이예요. 아, 좋은 선수입니다. 우아한 티타임을 본 것 같은 두 번째 골이었습니다. 네. 김효민 선수의 움직임을 완전히 봉사하면서 두 번째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첫 번째 골은 어떻게 보면은 바스토스가 만들어낸 그 열정이 만들어낸 그런 골이라면 두 번째는 김종부가 그야말로 우아한 티타임을 만들어내면서 여기서 그대로 산책하면서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순간적으로 돌아서면서 오른쪽으로 치고 때리겠지라는 생각을 김효민 선수 했었는데 아니었죠. 네, 김종부 선수가 한 번의 심리전을 이겨내면서 두 번째 골까지 만들어낸 전반전이었어요. 자, 반격을 위해서 아데바요르가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만 드록바에게 공이 침투되지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이 살림꾼의 역할 13시즌 펠라이니가 잘 보여주고 있고 제라드가 그 볼을 받아서 전방적으로 연결하는 패스의 정확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펠라이니, 자, 볼 끌어내 역습 들어와야 돼요. 아데바요르 안쪽으로 깊게 웨인 루니에게 하지만 네. 일단 거기서 다시 한번 차단당합니다. 김종우 선수는 무엇보다도 상대방 움직임을 보면서 축구를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다른 선수들과는 정말 차별점이 있습니다. 자, 루카 토니의 볼키핑 우측에 다시 한번 바스토스 아이콘에게 넘어갑니다. 네, 뭐 측면 자원들도 뭐 공수 가리지 않고 활약하고 있고요. 세라게 티에리 앙리인데요. 박스 안쪽에서 볼을 뽑아내는데 성공. 웨인 루니가 공을 끌어올립니다. 네, 그리고 수비할 때 보면은 상대방 역습 찬스에서 쉽사리 달려들지 않는 수비를 하고 있죠. 네. 시간 지연을 하면서 자신들의 선수들이 내려오기까지 시간을 충분히 벌고 있는 김종부입니다. 자, 모하메드 시소코 드록바에게 공을 전달. 좋죠? 아데바요르인데요. 네, 벌써 길목 차단을 탁탁 들어가고 있어요. 찍어줬습니다만 앙리가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네, 아비다 선수의 커버가 좋았었고요. 네. 자, 2대0으로 분위기를 김종국 선수가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있는 네. 가운데 한 골이 필요한 바로 김효민 선수입니다. 자, 김효민 선수가 땅으로 깔리는 패스 루트는 지금 김종구 선수가 예측된 플레이로 지금 다 막아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크로스 올려야 됩니다. 김효민 선수 크로스를 올려서 예상치 못한 헤딩 슈팅 의외의 세컨볼 상황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아비다를 그래서 좌측에서 볼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지금 수비할 때 보면은 커서를 중앙 지역에 있는 선수를 위주로 바꾸면서 어쨌든 중앙 지역으로는 패스기를 차단하는 게 인상적이거든요. 네. 김종부의 수비력 굉장히 좋고 공수 밸런스가 정말 완벽하다 싶을 정도로 탄탄하네요. 그렇습니다. 제라드가 일단 볼 경합 티에리 앙리가 잡아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루카 토니 우측에 바스토스가 있는데요. 펠라인을 보고 마이콘에게 다시 자, 공수의 밸런스를 잡기 위한 완급 조절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고무줄을 계속해 당겨주는데요. 스티븐 제라드 마루앙 펠라인이 뒤로 돌고 찔렀습니다. 루카 토니! 세 번째 골 루카 토니! 지금도 작은 움직임입니다만 상대 수비수 또 속였어요. 대단하네요. 네, 여기서 찔러주면서 이 퍼스트 터치 보세요. 네. 정말 침착하고 일단은 이 여러 가지 피파 온라인 수비에서 상대방의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많은데 네. 김종보 선수는 상대방 수비 라인에 컨트롤하는 선수가 이게 협력 수비인지 아니면 커서 수비를 통해서 자신의 패스기를 차단하는지 이런 걸 파악하고 바로 전방 지역에 패스하는 이 플레이가 일품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데바요르! 하지만 이번 움직임도 펠라인에게 끊깁니다. 자, 중앙 센터백은 또 펠라이니 선수가 커버 플레이를 통해서 완벽하게 지금 보좌해주고 있고요. 네. 자, 시소코와의 볼 경합이 있었습니다만 일단 다시 한번 볼을 빼앗아냈습니다. 하지만 3대0입니다. 네. 압도적이네요. 온라인에서 또 친선 경기에서 압도적인 승률을 김효민 선수에게 자랑했던 김종부 선수인데 네. 그 이유를 오늘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패스의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네. 골킬러 김효민도 지금 전혀 힘을 쓰지 못하면서
중원에서 마지막 공격 찬스만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언리미티드 B가 아직까지 한 골도 없거든요. 네. 지금도 뭐 다 읽고 있어요. 원터스 패스룸을. 자, 그대로 네, 경기가 끝났습니다. 네, 완벽한 지배자입니다. 3대0. 네, 정말 기가 막힌 공수의 밸런스를 보여주는 김종부 선수네요. 사실 오늘 이 아직 경기가 다 끝난 건 아니지만 김종부 선수가 뭐 예선에서도 그렇고 본선에서도 그렇고 아직까지 패배가 없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네. 그 정도로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왜 이 선수가 챔피언십 개인전에 진출하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완벽한 모습을 지금까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완벽한 팀도 때로는 그런 사건 때문에 승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김종부의 그 예선전 전반전 개인전에서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팀전에서는 압도적인 실력을 보여주면서 이번에도 2대0 스코어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자, 뭐 완전한 완승이 되겠고요. 김효민 선수 입장에서는 뭐 치욕적인 완패입니다. 네. 지난 경기 올킬을 했던 그것이 무색할 정도로 완패를 했는데요. 특히나 루카 토니가 8.1. 루카 토니의 활용 능력이 다른 선수하고는 좀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이 공격 추진 루카토니 보통은 이제 뭐 강화 1단계도 괜찮다라는 평이 있지만 강화 3단계 이상 사용해야 약간 느린 모습을 느린 움직임을 커버할 수 있다라는 평가가 일반적인데 강화 1단계인데도 이 루카토니 특유의 희생 특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위협적인 움직임을 컨트롤하는 능력이 김종부 선수가 굉장히 뛰어나고요. 네. 제라드와 펠라이니의 중원 지역에서의 패스의 정확도 이런 것들이 정말 뛰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점유율을 좀 짚어드리면 52대 48이라는 점유율 그 숫자보다 그 이상의 것들을 김종부가 가져간 듯한 그런 인상 깊은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공격 진행 방향 이어 살펴보면요, 이번에도 역시 중앙 공격인데 측면에서 중앙으로 파고드는 그런 움직임들도 굉장히 좋았었고 중앙 지역에서는 좀처럼 볼을 뺏기지 않는 김종부 선수의 움직임들도 많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역시 중앙에서 밸런스가 좋다는 얘기죠. 네. 중앙 공격 밀고 당기는 또 순간적으로 공격수가 공간 찾아 들어갈 땐 슈팅까지 가세를 하는 그런 효율적인 공격 속에서 측면으로 열어서 그쪽에서 바스토스를 통해서 찬스들을 좀 많이 잡았던 김종부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김종부 선수가 김효민 선수를 3대0으로 완파하고 이제 언리미티드 B 한 방의 선수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김종부 선수가 강하다는 것을 선수들이 이야기했을 때 팬들은 아직까지 김종부의 경기를 많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물음표를 제시하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런데 김종부가 실력으로 그 물음표를 완전히 느낌표를 바꿔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뭐 어떤 선수들 보통 이제 화제의 인물이 되고 이변을 만들어내는 선수는 특징이 보통은 한 가지에서 그치죠. 네. 공격력이 뛰어나거나 아니면 수비력이 뛰어나거나. 하지만 김종부 선수는 그게 아닙니다. 두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어요. 공수의 밸런스가 있고 경기를 완급하는 조절 능력이 워낙에 뛰어나다 보니까 어떤 선수를 만나도 자신의 플레이 스타일을 발휘할 수가 있고 특유의 이런 뛰어난 득점력 이런 것들이 또 받쳐주기 때문에 상대하는 선수들이 굉장히 곤혹을 치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종부의 이런 움직임을 이제 막아낸 선수가 언리미티드 B의 대장 박재환 선수만을 남겨놓고 있는데 박재환 선수는 나머지는 흠잡을 데가 없는데 아쉬운 것은 이제 후반으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약간 좀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임수림 선수하고도 좋은 경기를 했습니다만 결국 이제 연장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이 언리미티드 B에선 박주환 선수가 에이스입니다. 네, 대장으로서 마지막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최후의 바로 그 카드를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리미티드 B 이제는 물러설 곳도 없는 상황. 박재환의 역수입만이 남아있는 마지막 가능성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언리미티드 B 박재환 선수가 대장으로서 많이 출전을 했었고 사실 이런 상황에 대한 익숙함이 있는 선수죠. 지난 경기에서도 올스타 임수린 선수와 윤중현 선수를 모두 펠레스코어로 꺾어내면서 아슬아슬한 승리를 겪고 또 올라왔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뭔가 어깨가 무거울 수 있는 상황에서도 박재환 선수는 자신의 경기력을 100% 발휘할 만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득점력도 굉장히 좋은 선수고 약간 수비적인 측면에서 단점이 있는 선수이기는 한데 특유의 공격력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선수라서 김종부 선수의 멋진 경기가 예상이 되네요. 예선 지역에서도 5승 1패, 본선 무대 2승 무패. 박재환 선수가 언리미티드 B에게 7개의 승리를 선사했었는데 자, 또 하나의 승리를 지금부터 만들어낼 수 있을지 커먼팀의 선봉은 김종부 여전히 마치 이 승리를 느끼고 있는 것처럼 여유감이 느껴지는 표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첼시와 비슷한 실리적인 축구하는 장원 선수 플레이 한번 보고 싶고 네, 그리고 역습자라는 최명호 선수도 보고 싶은데 이게 잘하면 못 보게 생겼어요. 그렇습니다. 그 두 명의 선수의 몫은 김종부가 완전히 앗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경기가 될 수 있는 김종부의 선봉 올킬이 바로 코앞에 와 있는 세 번째 세트입니다. 커먼팀과 언리미티드 B의 포메이션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김종부
김종부입니다. 기량이 루카 토니. 변함이 없네요. 1차전에 나왔던 포메이션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만단다만 빼고. 근데 또 이제 미르데 사커로 바뀐 상황이고요. 센터백은 지난 2차전 미르데 사커 투입된 상황과 똑같고, 나머지는 뭐 큰 변함 없이 호나우지뇨, 바스토스, 앙리, 토니, 제라드 펠라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선수 카드를 김종국 선수가 굉장히 잘 발굴해서 쓰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인상 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시즌 대장급 선수들이 스쿼드에 있게 되면은 그 선수에 의존하는 공격 방식이 주를 이루게 됐는데, 김종무 선수는 그런 모습을 의존하지 않고 있죠. 네. 전체적으로 제라드와 펠라인의 완급 조절하에 양쪽 지역에 있는 호나우주냐 바스토스 선수에게도 패스가 양껏 뿌려지고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 이 테이리 앙리와 루카토니의 조합이 굉장히 이상적인 것 같습니다. 앙리 선수는 특유의 특성 때문에 왼쪽 지역으로 움직이는 공간을 파고 들어가는 움직임이 있는 선수인데, 루카토니는 펜던트 박스 안에서 직선적인 움직임을 하는 선수거든요. 그런 움직임에 맞춰서 바스토스와 호나우지뇨, 그리고 10시즌 제라드의 패스의 활용, 이런 것들을 이번 3세트에서도 보여줄 거라고 예상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박재환 선수의 상황을 한번 짚어드리면, 박재환 선수도 이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약간 공격적인 움직임들이 필요하거든요. 네. 시소코 선수를 아래 완전한 홀딩 미드필더로 놓으면서 4-1-3-2 전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야야 뚜레에게는 좀 공격적인 롤도 같이 투여를 하고 있는 전형인데요. 네. 전체적으로 4백과 한 명의 수비형 미드필더, 그리고 앞선에서는 야야 뚜레를 중심으로 4명의 공격진이 역시 공격과 수비 역할이 좀 분리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온라인 상황에서 팬들이 즐겨 쓰는 호날두와 베일, 이 두 명의 선수의 활용이 지금 좀처럼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박재환 선수는 4-1-2-4라는 포메이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로빙 스루 패스에 장점이 있는 선수인데, 4-1-2-4의 포메이션은 역습에 최적화된 포메이션이에요. 좌우측에 배치되어 있는 호날두와 베일에게 이 아야투레 선수가 로빙 스루 패스를 역습 전개 시에 찔러주기 좋은 선수 수치도 지금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수비적인 부분에서 약간의 취약점이 있을 수 있는 단점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충분히 자신의 컨트롤을 통해서 그리고 수비의 전술 설정을 적극성 1%로만 놓으면서 수동적인 컨트롤을 통해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박재환 선수가 보여주고 있고요. 이 선수가 공격적인 부분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역습 전개 시에 한번 플레이를 기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커먼팀과 언리미티드 B 이제 경기 준비가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김종구 선수가 커먼팀에 자신의 팀원 2명까지 포함해서 5명을 넋을 놓게 만들고 있는데, 과연 이들 올킬로 오늘 경기 끝이 나게 될지 여러분 박수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역대 최단 시간 경기 기록을 갈아치울 준비를 하고 있는 김종부가 되겠습니다. 지금 오늘 저희가 시작한 지 45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실축에서 전반전이 끝나는 타이밍에 거의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김종부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연장도 없죠. 네. 자, 깔끔하게 지금 실점 없이 완승 모드로 지금 가고 있어요. 자, 그것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이제 박재환 선수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박재환 선수는 특히 로빙 스루 패스의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경기를 풀어나갈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재환 선수 입장에서는 특히 1차전 친구인 이 부산 친구 아니겠어요? 송지훈 선수가 그래도 선전했습니다. 네. 그 내용을 조금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수비를 안정적으로 하면서 지지 않는 운영을 끝까지 유지를 하다가 후반에 승부를 보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송지훈 선수가 초반에 등장해서 잘 싸워준 셈인데, 자, 여기서부터가 문제거든요. 파고드는 패스 찔러줬습니다만 라모스가 헤딩으로 커트해냅니다. 네, 지금은 가마차기를 시도했었던 호나우준이었는데 막혔었고요. 자, 이 원터치 다이렉트 패스가 야야뚜레 좋았죠? 잘 열었죠. 좋습니다. 가네스 베일입니다. 베일이 왼발 그대로 뒤쪽에 좋아요. 들어가는 손에 네. 위험해 자책골이 나올 뻔했는데요. 네, 박재환 선수 지금 역습 타이밍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저런 자책골 유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역시나 빠른 역습 뒤에 로딩 스루 패스라든지 얼리 크로스의 장점이 있고요. 자, 한번 리셋 시키면서 돌아 들어가는 선수에게 올리겠죠. 베일입니다. 드록바! 하지만 그 전에 펠라이니가 머리로 끊어냅니다. 네, 펠라이니는 능력치 이상의 능력을 보여주는 선수입니다. 왼쪽 전개 스루 티에리 패스 앙리. 보세요. 네. 앙리가 파고듭니다. 왼쪽에서 앙리. 여기서 아무래도 보통의 선수들은 좀 급한 마음에
바로 그냥 직선적인 공격을 할 텐데 티에랑 선수의 스태미나를 확인을 하면서 완급 조절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스티븐 제라드, 티에리 앙리입니다. 안쪽으로 루카 토니 네. 파고들었을 때 일단은 수비수에게 막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비 시에는 시속까지 내려와서 5백 중앙을 일단 두텁게 하고 있습니다. 네. 중원 지역에서의 제라드의 활약 정말 실제 축구의 제라드를 보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완급 조절이 정말 좋죠. 네, 또 마이콘이 중앙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중앙에서 티에리! 뒤쪽으로 한번 돌아봤는데요. 순간적으로 이제 박스 안으로 침투될 때 퍼스트 터치를 지금 수비진들이 조심하고 있네요. 네. 자, 지금도 앙리가 뒤쪽으로 파고드는 장면이 좋았는데 침착하게 원터치 커트했습니다. 좋아요. 라모스. 박지환 선수가 지금 패드를 쓰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원터치 패스를 잘하는 선수입니다만 상당히 방향이 세밀하게 이 원터치 패스가 잘 성공이 되고 있습니다. 역습 시에. 그렇습니다. 호날두가 깊게 페르난도 토레스 연결되지 못하면서 다시 한번 마이콜이 공을 소유합니다. 네. 이 김종부 선수가 그리고 수비할 때 보면은 선수들이 포지셔닝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만 컨트롤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커서가 바뀌어도 선수들 특유의 인공지능에 의해서 자신의 포지셔닝을 지키는 그런 점 때문에 수비 라인이 굉장히 견고해 보여요. 그렇습니다. 점유율을 계속 높이면서 좌측을 파고듭니다. 호나우지니오, 김종구. 하지만 일단은 볼 컨트롤 끝에 공이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던지 공격. 이것도 실수였죠. 이런 미스인데요. 자, 제라드가 바스토스에게 공을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볼을 돌릴 때 전방적인 앙리와 토니의 움직임에 주목을 하고 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은 게 계속 교차를 하거든요, 두 선수가. 네. 그러면서 빈틈이 생기면 바로 찌릅니다. 제라드. 이런 식으로. 이제 루카 토니 지나갑니다. 적이네요. 중앙에 지금 숫자가 많은데도 순간적으로 끌어당겼다가 밀었다가 하면서 공간을 만들죠. 네. 이따가 빈틈이 좀이라도 보이면 거기서 찔러넣고 버스터를 통해서 슈팅 찬스 각도를 만들어냅니다. 매력적인 밀당. 카사노바 같은 밀당을 보여주고 있는 김종구인데요. 네. 자, 제라드가 볼을 연결하면서 순간적으로 침투했다가 횡으로 이동할 때 이런 패스 침투가 있거든요. 네. 김종부. 볼키핑 능력 역시 뭐 하나 빠질 것이 없는 김종구입니다. 자, 잘 열었죠. 부요리, 토니, 루카 토니, 앙리! 정말 말이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완벽하네요. 자, 지금도 보시면 티에랑리 선수가 첫 번째 템포에서는 오프사이드 트랩에 걸리는 위치였어요. 네. 근데 순간적으로 패스를 한번 다른 지역에 돌리다 보니까 오프사이드 트랩에 걸리지 않는 위치 선정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플레이가 있었었는데 네. 그곳에 패스가 연결되면서 골이 연결이 됐죠. 정말 잘합니다. 네, 퍼스트 터치를 해야 될 타이밍, 그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아니면 원터치로 밀어줘야 될 타이밍, 이런 것들을 사전에 잘 준비를 하고 있는 김종구 선수의 플레이입니다. 자, 전반전이 끝이 났고 김종구의 행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점유율 71대 29. 이번에도 굉장한 점유율 축구를 보여주면서 1대0으로 앞서가는 전반전입니다. 네, 상대하는 선수 입장에서 이런 체감이 좀 어느 정도 비유를 해드리자면 볼 한번 잡았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볼 안 넘겨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초조하고 다급해지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종무 선수의 이런 완급 조절에 박재환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축구는 공을 차야 되는데 거의 육상을 할 수밖에 없는 박재환이거든요. 그만큼 압도적인 압박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김종구입니다. 네, 바소스. 개인기도 과하지 않고요. 루카 토니 뒤쪽으로. 이런 식으로. 일단은 뒤를 살짝 벗겨내면서 부폰에게 슈팅을 한번 시도해봤습니다. 네, 토니는 다른 지역에서는 약간 굉장히 둔해요. 네. 아까 좀 멍청하다 싶을 정도로 인공지능이 있는 선수고, 근데 페널티 박스 안에 들어가면 되게 영리해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피파 온라인에서 체크하면 그런데 그런 걸 되게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루카 토니의 주 종목들 어떻게 보면 약한 종목을 좀 버리는 그런 느낌인데요. 측면 수비수가 또 중앙 쪽으로 침투를 하면서 윙어들에게 공간 또 연결해주고, 이러한 것이 어떻게 보면 이 FIFA 온라인 3의 엔진, 또 선수들의 인공지능 움직임을 정말 잘 활용하고 알고 있는 이야, 기가 막힌 패스였죠. 네. 정말 매력적인 찌르는 능력을 한번 선보였는데요. 뭐 선수들 개인 하나하나의 그런 특성을 너무나 잘 살리고 있는 김종무 선수가 되겠고, 박재환 선수는 어쨌든 역습전 개시의 로빙스루 패스에 장점 있는 선수들 그게 막히고 있습니다. 또다시 차단당합니다. 마이콘이 볼을 잡아내면서 퍼디난드 쪽으로 수비 진영에서도 안정감 있게 볼을 돌리고 있습니다. 김종구. 볼도 지루하게 돌리지 않죠. 네. 굉장히 다이나믹한 연결도 시도하면서 정말 지루할 틈을 주지 않고 있는 김종구입니다. 횡으로 연습하듯이 볼을 넘겨줬고 다시 한번 마이콘. 거의 리듬감 자체가 프로. 언터처블이네요. 너무 잘합니다, 김종부. 퍼펙트하다는 얘기밖에 못 드릴 것 같아요. 벌써 상대 수비가 붙으면
응지면서 180도 도는 이 퍼스트 터치. 네. 다 벌써 움직임 보고 다음 행동을 준비를 하는 이 김종무 선수입니다. 올킬로 향해 달려가는 길을 고속도로처럼 뚫어내고 있습니다. 야, 정말 김종무 선수 탄탄하고 안정감 느껴지고 공격을 할 때는 하고 화끈한 모습까지. 자, 오늘의 경기의 지배자는 현재까지 김종부.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선수가 안 보입니다. 그런 거 보니까 오늘 첫 경기였던 선봉 송지훈 선수가 엄청 잘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차단. 상대편의 공격 권한을 길게 주지 않습니다. 빠릅니다. 오른쪽 야. 바스 스파이콘까지. 기가 막히죠? 중간에 차단이 이루어졌습니다만 그 전까지 위험했고요. 네, 이 시간대는 만회골이 나와야 가능성이 생깁니다. 박지현 선수. 네, 좌측에 호날두입니다. 아비달 안쪽 드록바 연결됐을 때. 이 수비할 때 상대방과의 1대1 심리전이 굉장히 뛰어나네요. 김종무 선수. 그렇습니다. 루카 토니 호나우진영 아래쪽으로 내려왔고 구현에게 주고 원투 패스 다시 한번 찔러줍니다. 멋진 패스 연결 슈팅. 그냥 내리네요. 네, 상대 리듬을 끊어내는 흐름을 뺏는 원터치 중거리 슈팅이죠. 네. 언리미티드 B 오늘 선수들이 이렇다 할 슈팅도 하지 못한 채 3명이 다 무기력하게 물러나는 그런 현재까지 상황이 됩니다. 오늘의 경기는 감상용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술의 전당에 가야 될 그런 경기를 펼치고 있는 김종부인데요. 네. 야, 이것도 정말 패스 연결 잘 되고 있죠. 네. 자, 깊은 침투는 일단 한번 끊어내줍니다. 네, 앙리와 토니의 이런 조화 굉장히 이상적으로 잘 만들어내고 있는 김종부 선수고요. 자, 이제 1분의 추가 시간이 너무나도 짧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대로 경기가 끝납니다. 압도적으로 경기를 지배했습니다. 올킬을 만들어내는 김종부. 네, 정말 탄탄한 선수입니다. 분계 일학이라는 표현은 바로 김종무 선수를 위해서 만들어낸 표현 같습니다. 네, 김종부 선수를 제외한 장원과 최명호 선수는 지금 외에 처음 인사하는 거 말고는 지금 화면 잠깐 나온 거 그 외에는 다 김종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일찍 와서 메이크업을 하면서 화면에 이쁘게 나오기 위한 시도를 했었던 이 장원 선수와 최명호 선수였었는데 네. 그런 모습이 필요치 않았어요. 김종무 선수가 올킬을 기록을 하면서 나머지 2명의 선수가 이제는 결승에서 활약할 만한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까지 주어주는 이 김종무 선수의 활약이 정말 뛰어났던 상황전 경기입니다. 빈틈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는 커먼의 3명의 선수입니다. 그중에 김종부 앞거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매력적인 팀이군요. 지난 8강전 때는 또 장원 선수, 최명호 선수가 정말 매력적인 플레이 해줬는데 네, 김종부라는 최강자가 뒤에 든든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무서운 팀이군요. 결승 진출 3대0이라는 스코어 김종부가 만들어내면서 비주얼과의 결승전을 이렇게 확정짓게 됐습니다. 자, 오늘 뭐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봤을 때 김종부 외에는 다른 말씀을 드릴 것이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완벽한 경기 내용을 김종부 선수가 선보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 시즌 챔피언십도 해설했고 이번 시즌 챔피언십을 진행하면서 참 인상적인 선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어요. 한두 명 정도로 꼽을 수가 있겠는데 지난 시즌 챔피언십은 원창현과 김민재, 우승자 준우승자를 기억을 한다면은 이번 시즌은 박준효 외에 딱히 이렇다 할 플레이 스타일을 보여주는 선수들이 없었거든요. 네. 물론 이제 같은 팀의 장원 선수가 굉장히 인상적인 플레이를 펼쳤지만 사실 이제 수비적인 측면에만 장점이 있는 선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면 김종부는 모든 면에서 밸런스가 완벽합니다. 그렇죠. 네. 편식을 하지 않고 굉장히 이것저것 다 할 줄 아는 그러면서도 그런 클래스가 상위 클래스에 있는 선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 커먼 팀의 결승에서의 경기력이 기대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김종부 선수는 또 어떤 느낌으로 결승전을 준비하고 있을지 김종부 선수를 비롯한 커먼 팀의 3명의 선수를 인터뷰를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팀전의 마지막 결승 진출팀도 탄생했습니다. 커먼입니다. 자,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엄청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종부 선수. 안녕하세요. 네, 커먼팀 사실 처음 봤을 때부터 심상치 않다고 생각은 하긴 했었는데 이렇게 결승까지 가게 됐어요. 기분이 날아갈 것 같죠? 뭐 솔직히 생각은 하고 있었고요. 네. 결승 우승을 하러 나왔기 때문에 네. 뭐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보니까 근데 아까 중계진들도 되게 감탄을 하더라고요. 네. 진짜 잘한다. 이 공수의 밸런스가 끝내준다라고 하던데 네. 원래 긴장을 안 하시는 타입인가 봐요. 우왕천시만을 일단 하나를 먹었고요. 우왕청심만의 힘. 네. 하나 다 먹었고 일단은 뭐 그냥 옆에서 형들이 많이 조언을 해줬고 그냥 네 하던 대로만 하라고 옆에서 좀 도움을 주니까 제 하던 대로 했던 게 경기가 잘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근데 평소에 김효민 선수하고 자주 경기를 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김효민 선수도 올킬러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쉽게 이겼거든요. 또 비결이 있을까요? 경기를 정말 많이 해봤었어서 뭐 순위 네. 경기나 뭐 친선이나 서로 좀 친분이 있었던 사이여서 경기를 오히려 많이 했던 게 저한테는 분석이 완전히 됐고 그래서 이제 뭐
완벽하게 뭐 이길 수 있었으면 확신했었어요. 이길 수 있었다는 걸. 네, 정말 여유가 느껴지는 인터뷰 감사합니다. 자, 장원 선수. 네, 제가 안녕하세요. 장원 선수의 경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요번에는 못 봐서 조금 아쉬웠어요. 네. 네, 여기 오신 팬들분들 중에 굉장히 팬이 많을 것 같은데 실감이 좀 나시나요? 인기가? 예, 요즘 사인도 해주고 이렇게 사진도 네. 찍어주고 있어요. 사인까지 연예인인데요.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에 저도 한번 사인 부탁드릴게요. 제가 잘 해드릴게요. 네. 자, 최명근 선수. 네, 예. 확실히 근데 커먼 팀이 나이대가 조금 있어서 그런지 이제 여유가 굉장히 느껴지는데 근데 진짜 우승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근데 여유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혹시 준비하는 게 있는지 궁금해요. 다른 전략이 또 있나? 그건 비밀입니다. 분명히 비밀이에요? 있습니다. 예. 궁금한데 굉장히 역시 우승 후보라 그런지 결승전 때 제가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하시니까요. 끝까지 저희랑 함께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커먼의 경기를 보고 인터뷰를 하니까 저도 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저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고요. 인터뷰 감사드리고 자, 우리 저번 승리 인터뷰 때 이기면은 윙크 날려주기 기억하시나요? 아까 드롭바 세리머니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죠? 제가 마지막에 커먼과 전수영이었습니다 하면 윙크와 함께 드롭바 다 같이 날려주시는 거예요. 알겠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롭바가 뭐야? 자, 이제 팀전, 개인전 모두 결승전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켜보신 여러분 모두 또 응원하시는 팀이나 선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사실 밝히긴 어렵지만 정해놓은 선수나 또 팀이 있거든요. 저도 끝까지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거죠? 네, 지금까지 커먼과 전수영이었습니다. 왜 안 해요? 빨리 해주세요. 아직 불이 들어오고 있어. 빨리 해주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장원 선수만 눈병이 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매력적인 세리머니를 한번 만나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커먼 팀의 3명의 선수 중에 김종부 선수가 오늘 올킬을 달성하면서 결승 마지막 남은 그 카드를 손에 넣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경기 챔피언 위크가 남아있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 경기는 굉장히 연달아서 또 펼쳐지는데 이벤트전도 굉장히 대단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의 관심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주 경기 개인전 경기, 팀전과 이벤트전이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가 뭐 살짝 내용만 한번 살펴봤습니다만 그 내용들이 팬들을 만족시킬 만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전야제라든지 여러 가지 결승이 준비되어 있는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볼 것 같죠? 네, 화면을 통해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벤트전 피파원라이스의 이벤트가 진정하게 어떻게 펼쳐지는지 보여주겠다는 야심찬 그런 이벤트가 기다리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올스타전이죠. 말 그대로 정말 챔피언십을 빛냈던 여러 선수들이 나올 거라고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현장 관람객분들 그리고 피파올라이스를 사랑하시는 유저분들 주목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피파올라이스의 여신이죠. 신재 아나운서와 현재 현장에서 정말 수고를 해주고 있는 전수영 리포터의 레이디스 배틀 그리고 그분의 출연이라고 하는데 저도 이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한테도 전혀 내용이 좀 안 와서 일단 그분이 누가 될지는 일단 굉장히 궁금하긴 하네요. 네. 자, 그리고 유튜브와 네이버를 통해서도 이벤트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벤트전이 끝이 나면 이제는 금, 토 연달아서 개인전 결승과 팀전 결승전이 펼쳐지는데요. 박준호 선수와 김정민, 비주얼과 커먼의 결승전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박준효 선수가 아쉽게 팀전에서 물러났습니다만 역시 개인전 결승에 올라 있고요. 비주얼과 커먼, 이 경기도 역시 정말 재밌는 매치업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두 팀 다 준결승에서 아주 놀라운 실력을 보여줬던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개인전 결승은 오후 1시고요. 금요일 오후 1시고요. 팀전 결승은 토요일 오후 3시에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 후에 펼쳐지는 프로리그 2014 그랜드 파이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강 세빛 둥둥섬에서 펼쳐지는 경기 오늘 6시 30분에 펼쳐지는데 통신사 매치가 이루어지게 된 지 근 한 900일 가까이 됐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펼쳐지는 경기 SK텔레콤 T1과 KT 로스터이기 때문에 이 경기도 이제 오늘 많은 팬들이 또 기대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7시부터 시작을 6시 반부터 시작이네요. 네, 시작을 하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말 최고의 팀들이 만났기 때문에 최고의 경기력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맨 먼저 와서 신문지 깔고 기다린 분들까지 만족시켜드렸던 e스포츠 피파온라이스 야이다스 챔피언십 2014 오늘 준비된 모든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커먼팀과 언리미티드 B의 4강전 경기에서 김종부가 올킬 달성하면서 커먼이 결승전에 진출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설의
한승엽, 장전 두 분과 함께했고요. 저는 캐스터 성승헌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